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공제해주는 최저 생계비가 있잖아요. 1인일 때 105, 2인일 때 약 175만원, 3인일 때 약 230, 40만원, 4인일 때 이제 얼마 이렇게 공제금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의뢰하신 분들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. 왜? 내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공제하고 변제금을 작게 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부양가족이 일반적으로 지금 잘못 많이 알려져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나왔어요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결혼을 하셨어요. 그 다음에 애가 3명이 있고 막내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죠. 완전히 갓난아기죠.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요새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니까 이미 다 자기가 다 찾아보고 내 변제비가 얼마 딱딱 해가지고 딱 와서 상담하시면서 법무사님 저 부양가족 제 처하고 내 셋 4명이니까 이분이 한 달 실수령액이 300 정도 됐거든요. 그러면 4인 공제하면 저 한 달 갚는 금액 한 2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걔는 제가 진행하시죠! 저한테 멋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안 멋지게 그게 아닌데요.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이 힘드시고 채무자 힘드시면 이제 인터넷에 이런 썰, 주위에 이런 썰 들고 자기를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정확한 게 아니고,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제 부양가족 수를 산입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있어요. 근데 아이가 하나 있죠. 그러면 개인회생 하려는 이 채무자하고 배우자하고 두 분의 수익을 비교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이 수익이 더 많다 하면 이 아이 한 명은 이쪽 부양가족 한 명을 인정해 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아이가 2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, 그 배우자, 아이 둘 이러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가요. 내가 부양해야 될 아이는 한 명 한 명씩. 그러니까 2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니까 한 명 한 명씩. 그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하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3명이 있어요. 3명이. 그러면 두 분 중에 수익이 많은 분들한테는 아이 2명의 부양 의무가 생기고요. 수익이 적은 사람한테는 1명의 부양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의 남자고 아내가 경제 활동을 안 해요. 근데 아이가 3명이잖아요. 그러면 이분이 아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또 수익이 많죠. 아내는 소득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. 그러면 아이 2명은 이분한테 부양 의무자를 넣으면 돼요. 근데 1명은 이 수익이 없는 아내분한테 1명이 부양 의무가 가요.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본인하고 아이 둘하고 해서 부양가족이 이제 3명이 되는 거죠. 본인, 아이 둘. 해서 약 230여만 원을 공제하니까 300만 원 소득에서 230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70여만 원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영상 보시면 아니 A를 갓난 엄마가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합니까? 그러면 그 엄마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생각하면 이런 이해가 되죠. 맞죠? 그것도. 그러면 부양가족 4명이 되죠.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.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실제 법원은 회생 업무든 파산을 진행할 때 채무자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. 채권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채무자가 조금씩만 갚게 되면 그만큼 채권자들이 돌아가는 액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는 아주 어린 애들도 다 어린이집을 다 맡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를 낳든 아이가 여러 명이 안에 아이들을 국가에서 지원된 돈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 이런 거 맞습니다. 좀 아쉽긴 하죠. 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안쓰럽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안쓰러워요. 근데 제가 무슨 결정 권한자가 아니잖아요. 제가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좀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만 넷 있는 집도 봤어요. 아이만 넷. 그러니까 아내분은 경제활동 전혀 못하죠. 하지만 이 남자분은 부양가족으로 몇 명 인정되어 있어요.
둘둘 나눠서 이렇게 인정되니까 2명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이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? 어쩔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디 인터넷, 어디 썰, 어디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정확한 거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. 믿으시면 안 되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나 주위에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정확한 한 달에 변제금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인터넷 정보가 나한테 그대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활동을 못 한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 맡기고 경제활동하는 분도 많으세요. 또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혹시라도 그냥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는 부양가족 몇 명이라 단언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요. 제가 말한 부분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연로하신데 부모님은 부양가족. 그러면은 내 삼촌이지만 지인도 없고 뭣도 없어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우수가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내 부양가족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섣불리 내 부양가족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.